강원도 깊은 산골, 안개가 자욱한 새벽 뽕밭에서 홀로 살아가는 67세 박노인. 30년간 지켜온 이 뽕밭에는 먼저 간 아내의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풍성하게 달린 오디를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일손을 구했던 그날. 예상과 달리 나타난 것은 또래 여성 김영숙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지만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에 노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녀는 사라졌고 혹독한 농장주 밑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노인은 과연 67세 호라비와 62세 과부 두 사람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챕터 1. 30년째 혼자 지켜온 이 뽕밭. 올해는 유난히 오디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검은 보석 같은 오디들이 가지마다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67세 노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죠. 이걸 언제 다 따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했는데, 이제는 한숨을 푹 쉬며 핸드폰을 꺼낸 박노인. 손가락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인력사무소죠? 일손 좀 보내주세요. 뽕밭 오디 따는 일인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네, 건장한 사람으로 한 명만. 네, 주소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노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현실이 쓸쓸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10시 노인은 마을 어귀에서 손을 가리개 삼아 먼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낡은 트럭 한 대가 보였어요. 드디어 왔구나. 젊은 사람이면 좋을 텐데. 그런데 트럭이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기, 혹시 잘못 오신 건 아니고, 제가 부른 사람은 뽕밭 일손 구한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김영숙입니다. 혹시 문제라도 있나요?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건장한 젊은 남성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으니까요. 아, 그게 제가 요청한 건 좀 더 힘든 일이라서 더 힘이 센 사람을. 아, 여자라서 걱정되시는 거죠? 이해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간호사로 30년 일했어요. 힘든 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일도 낯설지 않아요. 영숙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노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어요. 그런데 뽕나무 일은 처음이시죠? 농사 경험은 많아요. 간호사 되기 전에도 집안 농사 다 도왔거든요. 한번 믿어보세요. 두 사람이 뽕밭으로 향하는 길은 어색했습니다.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었죠. 이 뽕나무들 정말 잘 자랐네요. 나무 상태로 보니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 된 건가요? 30년. 아내가 직접 심었던 나무들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혼자서 관리하시는 거네요.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먼저 간 아내 생각이 났거든요. 뽕밭 한가운데에 도착하자 주렁주렁 달린 검은 오디들이 장관을 잃었습니다. 영숙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탐스럽게 달릴 수가.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셨구나. 대단해요, 정말. 영숙은 망설임 없이 바구니를 준비하고 오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손놀림이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생각보다 손놀림이 정말 빠르네. 간호사 일하면서 손 쓰는 일에는 익숙해졌거든요.
정확하고 빠르게 해야 하는 거 말이에요. 오디도 마찬가지예요. 섬세하게 다뤄야 상하지 않아요. 노인은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예상과 달랐거든요. 아저씨, 걱정하셨던 것보다 괜찮죠? 아, 네. 정말 생각보다. 죄송해요. 처음엔 좀.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런 시선 많이 받았거든요. 67년을 살아오며 노인이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성을 보며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해가 높이 떠오르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뽕밭에 나란히 드리웠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해가 중천에 걸렸지만 두 사람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노인은 계속해서 놀라게 되었어요. 영숙의 실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아저씨,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오디는 이렇게 막 잡아당기면 안 되고요. 살살 비틀어서 따야 해요. 보세요, 이렇게. 영숙이 손으로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오디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야 나무도 안 다치고 열매도 온전하거든요. 내년에 더 좋은 열매가 열리려면 나무를 소중하게 다뤄야 해요. 30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할머니는 과일 농사의 달인이셨어요. 노인은 영숙이 가르쳐 준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 봤습니다. 정말로 나무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오디가 깨끗하게 따졌어요. 오호,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쉬워요. 맞죠?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따면 오디가 터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런 걸 다 하세요? 간호사셨다고 하셨는데. 간호사 일이 식물 기르는 거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환자든 식물이든 섬세하게 정성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있군요. 네,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더 많이 배웠어요. 직접 해보니까 정말 어려우면서도 보람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일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인은 영숙에게 감탄하게 됐어요. 아저씨, 이 뽕나무들 정말 건강해요. 잎도 싱싱하고 가지도 탄탄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으셨을지 짐작이 가요. 그냥 매일매일 돌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매일매일이라고 쉽게 말씀하시지만 3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돌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영숙의 말에 노인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노고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새로웠거든요. 부인분이 뽕나무를 특별히 좋아하셨나 보네요. 네. 오디로 잼도 만들고 뽕잎으로 차도 우려주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눠줬어요. 이 나무들이 아내의 마지막 선물 같아요. 그럼 더욱 소중하겠어요. 이렇게 잘 자란 걸 보시면 부인분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우신 걸 보면 그때 영숙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좀 봐보세요. 이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치기요? 네, 이렇게 서로 겹쳐서 자란 가지들은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영양분도 분산되거든요. 정리해주면 내년엔 더 좋은 열매가 열려요. 30년을 키웠는데도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니. 부끄럽네요. 뭘 부끄러워하세요? 저도 병원에서 30년 일했지만
퇴직하고 나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배움에는 끝이 없잖아요. 그래도 정말 대단해요. 손놀림도 빠르고 아는 것도 많고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농사일 많이 도왔거든요.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영숙은 말하면서도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벌써 바구니 2개를 가득 채웠어요. 노인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죠. 정말 저보다 훨씬 많이 따셨네요. 몸이 기억하나 봐요. 예전에 할머니 댁에서 이런 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대단해요, 정말로. 저 혼자였으면 이틀은 걸렸을 텐데.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았어요. 이런 일은 여럿이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영숙의 능숙한 손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노인의 마음은 점점 열려갔습니다. 30년간 혼자서 지켜온 뽕밭에 이런 든든한 동반자가 나타날 줄이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농사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마음에 처음으로 찾아온 따뜻한 이해와 인정이었거든요. 과연 이 2사람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이 가방에서 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영숙이 말렸어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아, 점심 먹으러 집에 가려고요. 라면이라도 끓여서.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제 목까지 준비하셨다고요? 네, 혹시 모르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굶으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걸 신경 써주실 필요까지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같이 드셔요. 영숙이 도시락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노인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냄새 정말 오랜만이네요.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 반찬들은 제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이에요. 직접 기르신 거라고요? 네, 퇴직하고 나서 작은 텃밭을 시작했어요. 상추, 깻잎, 오이, 고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뽕나무 말고는 다른 걸 길러본 적이 없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노인이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맛이 맛있나요?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건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와 똑같은 맛이에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죠? 정말 신기해요. 된장을 직접 담그면 맛이 달라요. 아저씨 부인분도 된장을 직접 담그셨나 보네요. 네. 매년 메주를 직접 쓰고 장독대에서 장을 담그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그런 일들의 소중함은 없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저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영숙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구나.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워서 정말 당황스러웠죠.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럼 정말 힘드셨을 텐데. 처음 1년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사 일도 그만두게 됐고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2사람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깻잎도 드셔보세요. 방금 따온 거라 향이 정말 진해요. 아, 이것도
정말 신선하네요. 이런 정성을. 뭐려.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아저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시죠? 너무 잘 알아요. 혼자 차린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 정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드실 수 있어서 저도 좋아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이 김치도 직접 담갔어요. 어떤가요? 정말 옛날 장모님이 담가주시던 김치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을? 김치는 정성이 다해요.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담그면 맛도 따라와요. 3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단순한 점심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구수한 된장찌개 한 숟가락, 신선한 깻잎 한 장에 노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두 사람은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이런 따뜻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식사를 했네요. 저도요. 혼자 먹을 때와는 정말 다르네요. 과연 이 따뜻한 점심시간이 두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될까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점심을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의 어색함은 온데간데없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3년 전부터요. 아내가 정말 갑작스럽게 떠났거든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뽕밭 나가자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말 많이 충격적이셨겠어요. 네. 병원에서도 미리 알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 먹고 빨래도 엉망으로 하고 집안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지셨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뭐 특별할 게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뽕밭 돌보고 저녁에 혼자 밥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예요. 저도 혼자 살아요. 그래요? 가족분들은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거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요. 그래서 간호사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네. 환자들을 돌보는 게 일이었는데 정작 제 남편은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꾸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 저도 알 것 같아요.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결국 병원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왜 다시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남편 생각만 하면서 울고 그러다가 정말 병이 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신 거군요. 네, 사람은 역시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요즘 그래요. 특히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죠?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만 들리고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정말 똑같네요. 저도 뉴스 보면서 혼잣말하고 가끔은 아내한테 말 걸듯이 저도 그래요. 남편 사진 보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말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공감이었어요.
아저씨는 자식분들은 안 계세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고작이죠. 명절 때나 오고. 그래도 있으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영숙 씨는? 저는 아예 없어요. 남편하고 둘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가 없어서. 아, 그럼 정말 혼자시겠네요. 네. 그래서 더욱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서요.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 마트 갈 때 계산하는 분과 나누는 짧은 대화라도 소중하죠, 그런 게. 안녕하세요, 한마디라도. 오늘 아저씨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네요. 그죠? 혼자 살면 진짜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가끔 TV에 대고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혼잣말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뉴스 앵커한테 맞아 하면서. 하하. 정말요? 네, 정말 우스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인가 봐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뽕밭에 메아리 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져 갔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오늘 하루가 정말 빨리 갔네요. 그러게요. 혼자 일할 때는 하루가 이렇게 길던데 오늘은 정말. 저도 이상해요.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즐거웠나 봐요.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도 오실 거죠? 네, 당연히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왜요? 아니, 그냥 내일도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다니까. 저도 기대돼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두 사람의 마음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일꾼과 고용주의 관계를 넘어서는 따뜻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내일은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이런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쁜 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감 때문이었죠. 오늘도 영숙 씨가 오시겠지. 어제처럼 함께 일하고 또 그 맛있는 점심도 함께 먹고 노인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다시 빗고 깨끗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런 설렘을 느끼는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어요. 혹시나 해서 집에 있던 된장도 꺼내놓고 내가 뭔가 준비해 볼까? 서툰 솜씨로 간단한 밑반찬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한가득이었어요. 9시 반이 되자 노인은 마을 어귀로 나가 기다렸습니다. 어제 영숙이 10시쯤 왔었거든요. 곧 오시겠지. 어제 분명히 내일도 온다고 했는데 10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노인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길이 막혔나? 아니면 준비하느라 늦어진 건가? 10시 30분, 11시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영숙은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렇게 내일도 온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11시 30분이 되자 노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뽕밭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일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영숙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활기가 넘쳤던 뽕밭이 다시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오늘도 온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점심시간이 되어도 영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결국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지만 맛이 전혀 없었어요. 어제 그 따뜻한 점심이 그리워졌습니다. 어제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오늘은 왜 안 오시는 걸까? 오후 1시 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저희 뽕밭에 와서 일해주신 김영숙 씨 말인데 오늘은 왜 안 오시는지. 아, 그분 말씀이세요? 네, 어제 분명히 내일도 온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분 다른 농장으로 가셨어요. 다른 농장이요? 그게 무슨... 급하게 연락이 와서 오늘 아침 일찍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제 내일도 온다고 분명히 워낙 급한 일이라서요. 새벽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느 농장으로 가신 거죠? 저쪽 산 너머 김 사장네 농장입니다만.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끄는 노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섭섭함, 실망감, 그리고 뭔지 모를 허전함이 몰려왔어요. 그냥 일꾼이 바뀐 것뿐인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어제 하루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노인은 혼자서 뽕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이 다시 쓸쓸해 보였어요. 영숙 씨, 갑자기 가시면서 왜 한마디 말도 안 해주셨을까? 그렇게 좋게 헤어졌는데 오후 내내 노인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함께 나눈 대화, 그 따뜻한 점심, 서로를 이해하는 그 눈빛. 혼자 오디를 따면서도 계속 영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비틀어서 따야 해요. 나무를 소중하게 다뤄야 해요. 그런데 오후 4시경 마을 이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박형,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네. 무슨 일인가요? 어제 자네 뽕밭에서 일했던 그 아주머니 말이야. 김영숙 씨. 네, 영숙 씨요. 그분이 어떻게... 그 양반이 김 사장 농장에서 고생하고 있다더군. 고생이요? 무슨... 그 김 사장이란 놈이 워낙 까다롭고 심술궂기로 유명하잖아. 사람을 부려먹기로는 이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야. 그런 사람이었나요? 일도 무지하게 힘들게 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심지어 약속한 돈도 제때 안 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영숙 씨가 거기로 간 거죠? 돈을 더 준다고 했나 봐. 하루 일당을 거의 2배로 준다고 해서. 2배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말과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야. 일은 훨씬 힘들고 대우는 형편없고. 그럼 지금 아마 후회하고 있을걸. 하지만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쉽게 나올 수도 없고. 노인의 가슴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30년간 혼자였던 마음에 처음으로 찾아온 따뜻함이 사라져버렸다는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린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박노인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자꾸만 영숙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영숙 씨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제대로 밥은 먹고 있을까?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6시가 되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계속 영숙 생각뿐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더 심각했어요. 박형,
큰일 났어. 정말 큰일이야. 무슨 일입니까? 혹시 영숙 씨에게. 그래, 바로 그분 얘기야. 어제 저녁에 쓰러졌다더군. 뭐라고요? 쓰러졌다고요?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야. 김 사장 그놈이 얼마나 혹독하게 부려먹었으면. 병원에요? 지금 어떤 상태세요? 의식은 있다는데 탈진 상태라더라고. 병원에서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병원비는? 그게 또 가관이야. 그 김 사장 놈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병원비는 자기가 낼 일이 아니라고 당장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일하다가 쓰러진 건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 얘기 듣고 정말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럼 영숙 씨는 지금 병원에서 쫓겨나서 마을 보건소에 있다더군. 큰 병원 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보건소예요? 응. 다행히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좋은 분이셔서 일단 받아주셨다는데 시설이 워낙 열악하잖아. 노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뭔지 모를 조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대요? 며칠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보건소로서는 한계가 있잖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장이 노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뭘 하긴. 박형, 솔직히 말해봐.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마음이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뭘 아니야. 어제부터 자네 얼굴만 봐도 알겠어. 하루 종일 그 사람 걱정만 하고 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함께 일했던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함께 일한 게 고작 하루야, 하루.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이 돼? 그건 67살 먹은 사람이 뭘 그리 부끄러워해? 좋은 사람 만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이에 그런 감정을. 나이가 뭐 상관이야? 마음이 나이를 먹나? 사랑이 나이를 가리나? 사랑이라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냥 동정심이야? 불쌍해서 그래.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영숙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이장 아저씨,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이 나이에 뭐가 이상해? 하루 만에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가봐야 알지.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 하지만 박형, 인생은 한 번뿐이야.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돼. 기회라고 하시니 자네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아?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체념하고 사는데 그래도 혹시 민폐가 될까봐. 민폐는 개뿔. 지금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겠어? 돈도 치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둘 곳이 필요할 거야. 마음 둘 곳이요? 혼자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어? 특히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면. 그날 오후 노인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영숙 씨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만 편하게 있을 수는 없어. 저녁이 되자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그래, 가자. 일단 가서 안부라도 물어보자.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노인은 오래된 트럭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30년간 혼자 살아온 그의 마음 속에서
용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노인은 30년 된 낡은 트럭을 몰고 마을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평소라면 10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안녕하세요. 걱정돼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될까? 아니면 너무 이상할까? 보건소에 도착하자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라 환자도 별로 없었어요. 노인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김영숙 씨. 어제 입원하신 분 계신가요? 아, 그분 아시는 분이세요? 네. 저희 뽕밭에서 함께 일했던 분이에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그러시구나. 많이 지쳐 계세요. 어제 저녁에 오셨는데 정말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기력이 많이 떨어져 계세요. 탈수도 심하고 며칠은 더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면회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환자분께 물어보고 올게요. 간호사가 병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노인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정말 만나도 될까?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떡하지? 잠시 후 간호사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셔도 된다고 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있으시면 안 되고요. 환자분이 많이 지쳐 계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숙이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저씨, 어떻게 여기까지?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이 돼서 왔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루 이틀 쉬면 괜찮을 거예요. 괜찮다니요. 이렇게 되도록 왜 무리를 하셨어요? 돈이 필요해서요. 하루 일당이 2배라고 해서.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영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일도 너무 힘들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런데 계약을 했으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쓰러지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탈수와 과로라고. 며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비 걱정돼요. 갈 곳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몸부터 추스르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영숙 씨. 네. 저한테 와요. 뭐라고요? 제 집에서 쉬어요. 빈 방도 있고 조용해서 몸 추스르기에 좋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왜 안 돼요? 민폐를 끼치잖아요. 아저씨한테 그런 부담을. 민폐가 아니에요.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아저씨,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웠어요. 정말로. 저도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아프니까 더. 그럼 서로 도우면서 살면 안 될까요? 서로 도우면서요? 네. 영숙 씨는 몸이 나을 때까지 푹 쉬시고 저는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영숙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아니, 괜찮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영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아요. 하루였지만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아저씨,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네, 영숙 씨와 함께 있을 때가 30년 만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저도 그 하루가 정말 소중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럼 오시겠어요?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저한테도 필요한 일이에요. 30년간 닫혀있던 두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기로 한 특별한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박노인은 김영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30년 만에 집에 새로운 가족이 생긴 셈이었죠. 일주일 후 영숙은 많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노인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이었어요. 매일 삼시세끼 챙겨주고 약도 제때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가장 큰 치료제였죠. 아저씨, 이제 정말 괜찮아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한번 쓰러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도운 거잖아요. 서로 도왔다고 하시지만 저는 받기만 했는걸요. 그게 아니에요. 영숙 씨가 이 집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선물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있어서 좋으셨어요? 30년 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뽕밭으로 나가볼까요? 오랜만에 함께. 좋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뽕밭. 두 사람이 함께 뽕밭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어색함이나 서먹함 없이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디들이 더 익었네요. 우리가 안 딴 사이에.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마저 따야겠어요. 우리라고 하시니까 정말 좋네요. 이제 정말 우리인 것 같아요.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참 좋아요. 아저씨 할 말이 있어요. 뭔가요? 사실 저도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밤이요? 아저씨와 처음 함께 일했던 그날 밤요. 오랜만에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요? 저도 그랬는데 다음 날 아침에 김 사장 농장으로 가면서도 계속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미안했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서 저도 그날 밤부터 계속 영숙 씨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어떡해요? 따뜻해지고 설레고 이런 감정이 언제 이후였는지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김 사장 농장에서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아저씨 생각만 났어요. 그래서 더 괴로우셨겠어요. 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왜 그냥 여기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 영숙 씨를 정말 좋아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저도 아저씨를 좋아해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정말요? 네.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 정성스럽게 뽕나무를 돌보는 모습, 돌아가신 부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
모든 게 좋았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계속 함께 살까요? 정식으로. 네, 함께해요.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2달 후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어요. 뽕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갖고 나갈 새로운 터전이 되었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뽕나무를 더 심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도 와서 오디를 따먹을 수 있게요. 아이들이요? 동네 아이들 말이에요. 우리 둘이서는 너무 많으니까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내도 늘 그렇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신 부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뽕잎차도 만들어서 마을 할머니들한테 나눠드려요. 건강에 좋다잖아요. 정말 좋겠네요. 이 뽕밭이 마을 사람들한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도 나누는 거죠. 6개월 후 뽕밭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만든 뽕잎차는 마을에서 인기가 높았고 두 사람은 마을의 모범 부부가 되었어요. 67세와 62세,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증명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뽕밭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뭐요? 이렇게 늦게 만나서 더 일찍 만났으면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였던 것 같아요. 서로 인생의 아픔도 겪고 외로움도 알았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네요.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고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저도 그래요. 매일이 선물 같아요. 뽕밭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행복이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외로운 마음이 서로를 알아볼 때 그 순간이 바로 운명의 시작인 거죠. 박노인과 김영숙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은 오늘도 강원도 뽕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